롯데그룹의 집안 싸움이 점입 가경입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신격호 회장 명의의 문서를 공개하면서 이 형제 간의 싸움이 이제는 부자 간의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롯데그룹의 경영권 다툼, 이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성호 YTN 경제전문기자 자리 함께했습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롯데그룹의 이 승계 구도를 둘러싼 이 형제 간의 다툼, 이른바 형제의 난이 지금 반전이 또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밤새 이루어졌던 상황까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우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신동빈 현재 롯데그룹 회장이 네. 약간 유리한 듯 보였습니다. 네. 지분 싸움을 해도 우호 지분이 더 많다고 하고 상대편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네. 신격호 총괄 회장의 육성 증언과 또 몇 가지 문건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이 문건이 있으니까 이제 신동주 형 쪽이 저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문건이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7월 15일에 현재 롯데그룹 회장이 네. 한국과 일본을 총괄하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부회장이 됩니다. 실질적인 지배자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롯데의 지배자가 된 겁니다. 7월 15일에. 네. 그런데 그거로부터 이틀 뒤에 한국 롯데 회장은 신동빈이 아니고 신동주다. 네. 라는 문건을 신격호 총괄 회장이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서명을 네. 했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열 하루 뒤에는 아예 일본 홀딩스, 둘째한테 줬던 홀딩스를 다시 첫째한테 준다라는 문건을 또 신격호 총괄 회장이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일본으로 날아가서 비행기 타고 가셔서 정리하려고 하다가 동생이 뒤집었는데 네. 어제 지금 앵커가 질문하신 건 어제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아버지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형한테 다시 한국과 일본을 넘겨준다. 롯데그룹 넘겨준다고 하고 문서에 서명을 했다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네. 이 지금까지의 이 상황을 우리 이제 박성호 기자가 정리를 해줬는데 어제 이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그 신격호 회장 아버지 명의의 그 사인이 담긴 문서를 또 전격 공개하고 또 심지어 이 녹음 파일까지 공개를 해서 이게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데 어제 공개된 이 문서와 좀 육성 파일 내용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방금 그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의지대로 진행된 것이고 현재 롯데그룹 앞으로 경영해 나갈 사람은 신동주다. 이게 완전히 도장까지 찍은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역으로 그만큼 신동빈 회장의 그 자리가 굳건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치부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거를 다 이렇게 보이지 않겠죠. 네. 그만큼 굳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인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신동빈 대 신동주의 대결도 아니고 네. 또 신동빈 대 신격호를 뛰어넘어서 신동빈 대 반 신동빈. 여기에는 아버지, 형, 누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만큼 현재 신동빈 회장의 자리가 굳건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서명한 문서 내용은 요약을 하면은 이 신동빈을 후계자로 승인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신동주를 한국 롯데그룹의 회장으로 임명하겠다. 또 육성 그 파일을 보면은 이 신동빈 그 차남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는 그러한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 롯데그룹 측에서는 이러한 문서와 이 육성 파일이 전혀 사실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이게 또 제한된 공간에서 이 녹음되고 작성된 거기 때문에 상법상으로도 효력이 없다 그런 입장이죠. 우선 두 개죠. 효력은 왜 없느냐? 네. 그것이 정말로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우선 이사회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이사를 해임하고 선임하는 것은 이사회나 또는 주총의 특별 결의를 통해서 하는 거지. 네. 그렇게 회장이 아무리 총괄 회장이라고 해도 오너 혼자서 하는 건 아니다. 그 상법상에 무슨 문제가 있다 당연히. 네. 또 하나 이 롯데그룹 측에서 얘기한 것은 과연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냐, 거기서 이루어진 거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하나 더 나아가서 형 측이 아버지를 어떤 상태로 좀 몰아넣고 한 거 아니냐라는 네. 세 가지 측면에서 롯데그룹 측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그룹이 네. 이렇게 자, 우리 문제를 최희학 평론가. 제기한 것은요, 지극히 기업이라면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막장이라 하더라도 창업주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 다 들어야 합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주식회사고 주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의 결이 거쳐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네. 대한민국 지금 경제가 적어도 신메디까지 세계 신메디까지 가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세계 5위에 속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보면서 세계 서열 5위의 기업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경악스러운 상황이다. 이게 무슨 봉건 왕조 시대의 무슨 기업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네. 뭐 사실상 이 막장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지금 상황이 지금 롯데그룹 이 경영권 분쟁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신격호 총괄 회장 이제 67년 만에 또 차남에 의해서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는데 장남편에 지금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이제 건강도 좀 뭐 양측이 주장하는 좀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두 아들과 이 아버지와의 지금 관계 이게 좀 바뀌면서 이게 좀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일차적인 책임은 신격호 총괄 회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이렇대요. 큰 아들도 사업에 좀 실패한 게 있고 네. 그래서 꾸짖었다고 해서 질책을 하고 작은 아들도 뭐 보고를 안 하고 중국 투자했는데 막 1조 원 손실을 봤다라고 해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자 그런 다음에 결국은 정리를 했어요. 올해 초에 큰아들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4월부터 큰아들이 석고대죄를 하니 5월부터 마음이 돌아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 놓고는 7월 15일에 작은 아들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러고 나서 큰아들 측이 또 뭐라고 했는지 한 이틀 만에 또 뒤집고 뭐 이래가지고 가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신격호 회장께서 현재 완벽하게 건강 상태나 또 완벽하게 그룹을 총괄 회장으로서 장악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두 아들 불러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저런 그런 상황으로 난무하게 되는 미뤄봐서는 요인을 네. 신 회장 본인이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신격호 총괄 회장이 지금 상황으로 미뤄봐서는 이러한 분쟁을 일으키게 한 어떤 좀 건강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유추해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분석인데 어제가 이 신격호 총괄 회장의 이제 선친 제사 기일이었는데 신동주 전 부회장을 비롯해서 모든 일가들이 대부분 이제 뭐 참석은 했지만 신동빈 이제 차남 이제 지금 일본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반 신동빈 대 신동빈 그 일가도 이제 좀 이게 패가 갈린다고 해야 되나요? 다르죠. 예. 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스워져 버린 것이 방금 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못 하거든요. 그만큼 신동빈 회장의 자리가 굳건하다는 것이죠. 그 역으로 증명할 수 있고 네. 특히 신동빈 회장이 등장한 이후에 친족들이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신영자 복지재단 이사장을 얘기하는데 소외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건 어떤 증거냐면은 이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었던 기업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어엿한 그 세계 5위 수준의 굉장히 그 중요한 기업으로서 제대로 자기 길을 간다는 거죠. 이전에 총 회장의 말 한마디에 뭐 이사 날라가고 누구 날라가고 사업 접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주들의 입장, 주주들 친화적으로 경영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제대로 하는 과정에 능력이 안 되면 떨어져 나가는 거고 제대로 쓰는 과정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외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능력이 안 된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만큼 지금 신동빈 회장의 위치가 굳건하다. 아니었으면 아버지가 당장 둘 불러가지고 딱 정리시킬 수 있죠. 이렇게 혼란이 있게 만든 중요 원인은 신격호 총괄 회장한테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가 일본 롯데홀딩스인데 그렇습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광윤사라는 이 서류상 회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롯데그룹이 사실상 이제 글로벌 기업이지만 이 지배 구조는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과연 이 일본 롯데홀딩스의 지분은 누가 많이 갖고 있고 또 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광윤사 지분은 또 얼마나 누가 갖고 있는지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무도 보면은 모릅니다. 광윤사가요. 그렇죠. 지금 추정만 하고 있는 거죠. 광윤사가 어떻습니까? 1967년에 생긴 회사인데요. 지금 직원이 3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액 해야
1년에 한 500억 원쯤 됩니다. 포장지 자재 회사라면서요. 포장지 자재 회사인데 네. 사실상 보면 그 신격호 그 회장의 자산 관리를 위한 페이퍼 컴퍼니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뭐 법적으로 뭐 옳든 뭐 그르든 간에 그런 회사인데 지분을 누가 가지고 얼마가 가지고 있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오로지 추정만 할 뿐입니다. 추정만 할 뿐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특히 그 신격호 총괄 회장의 부인, 이제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도 예. 이제 입국을 해서 네.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그 부인이 그 부인이 지금 뭐 약간 한 장남보다는 15% 차남을 좀 그러니까 편을 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광윤사 지분이 형이 한 30쯤 가지고 있고 동생이 한 25쯤 가지고 있고 어머니가 15에서 20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신격호 회장은 10% 미만 정도 가지고 있고 무슨 얘기냐? 광윤사가 롯데홀딩스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까? 광윤사가 롯데홀딩스를 28%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윤사에서 20% 정도 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어느 아들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형한테도 관심은 있지만 경영 능력을 보면 또 아들이 더 나은 작은 아들이 나은 것 같다 이래도 지금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 없잖아요. 네, 근데 원래 부모님들이 내리사랑이 많다고 하죠. 그렇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리사랑이 많아서 막내들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신동빈 회장이 그 중국 사건 때문에 중국 투자 사건 때문에 나이 60 먹고 90 먹은 아버지한테 뺨을 맞았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엄마가 여기서 개입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남편도 뜯어말리고 두 아들 싸우고 있으면 뜯어말리고 이게 다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한국에 온 거죠. 그걸로 한국에 와서 조정하려는데 안 되는데 이 상황에서 잘 보면 과거부터 사업자라는 건 둘째가 더 잘하거든요. 첫째보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쪽으로 쏠리죠. 그런데 그렇다고 겉으로 표현하면은 더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화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예상 나오는 것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 분리해서 각각 하도록 하자. 이런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하치코 여사가 어떻게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신격호 총괄 회장보다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이 하츠코 여사가 이 장남과 차남 두 아들 중에 이제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이번 어떤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신격호 총괄 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에서 해임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앞으로 이 두 아들 간의 이 경영권 다툼, 광윤사 지분, 그다음에 롯데홀딩스 이사회, 또 이제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우선 롯데그룹 측은 주주총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롯데홀딩스에 정식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곳은 동생 측입니다. 아버지도 해임이 됐고 형은 이미 물러났고 1월 달에 물러났으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주주총회를 하겠다는 건데 시기를 이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형 측이 역시 주주총회를 원합니다. 근데 형 측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하자라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가 받아들이면 열리는 거고요. 이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법원이 봐서 이거는 왜 안 여냐? 열어라. 라고 주주총회 개최 명령을 내리면 네. 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표 대결이 가게 되는 건데 네. 일본 상법상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네. 자, 이 형제간 싸움을 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매우 곱지가 않습니다. 뭐 진흙탕 싸움인데요. 사실 이런 형제간의 다툼, 이 경영권 분쟁, 국내에서 뭐 다른 재벌들에서 계속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뭐 두산, 금호, 효성, 특히 또 현대그룹 왜 이런 이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다고 봐야 할까요? 그게요, 우선 이런 게 있습니다. 오너 체제에서 일찌감치 정리를 하면 좋은데 정주혁 현대 명예회장도 그때 당시에 왕자의 난에 일어날 때 우리나라로 86세입니다. 네. 지금 신국회 회장은 만으로 93세입니다. 이게 미리미리 정리를 해주면 좀 나을 텐데 안 하니까 아들들이 이게 아버지의 진정한 뜻이다 해서 마치 예전에 황제의 뜻을 참칭하는 세력들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그 하나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롯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두 아들을 똑같이 경영 수업을 시키면서 네, 계열사 지분을
대표적인 형제는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죠. 그럴까요? 네. 네. 자, 2000년도 보면 이제 현대그룹 왕자의 난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005년은 두산그룹, 2009년에는 금호그룹, 2014년에는 효성그룹 이렇게 있었는데 네. 이게 지분들을 미리 정리 안 하는 것도 있고 지분들을 비슷하게 줌으로써 이게 분쟁의 다툼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지배구조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순환출자를 자꾸 하다 보면요. 네. 대주주가 확실히 없습니다. 대주주가 있어도 순환출자가 있기 때문에 뭐를 지분을 더 살려면 시장에서 살려면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못 삽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잘 안 내고 그런 식으로 경영을 세습을 하니까 가족 간의 경영을 세습하려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독 뿌리가 깊기 때문에 네. 먼저 총수가 지분 정리 안 한 것도 문제지만 네. 가족끼리 세습하는 이 문제가 가장 크고 거기에 네. 순환출자까지 엮이면서 특히 한국 재벌에서는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이 되는 겁니다. 네.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벌어진 거 책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신격호 회장 책임이고요. 자,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신영자 다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이 현재 사태에서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 밑에 붙어 있는 수많은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도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되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롯데그룹은 지금 현재의 순환출자 고리가 다른 어떤 대기업보다 가장 많습니다. 416개입니다. 말이 416개지 각 계열사별로 서로 얽히고 설키는 것이 416개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마큼 지분 갖고 계산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롯데그룹이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경영되어 왔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민낯으로 낱낱이 까발려진 것이죠. 그래서 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대기업의 경영 세습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다시 진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희한 평론가도 이제 지적을 해 주었듯이 우리나라 이 재벌 기업들 규모로 보면은 뭐 글로벌 기업들인데 이런 지배 구조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행태라는 비난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의 승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가족들이 승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뭐 특히 중견 기업들 얼마든지 합니다. 네. 다만 가족들끼리 이어받더라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경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덜 한 거지 우리는 상속세 문제도 걸려 있고 편법 증여 문제도 걸려 있고 그리고 가족들이 2대만 아니라 3세 내려가면서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더 불거지는 거죠. 독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가전업체, 유명한 가전업체가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양가가 50일, 49씩 가지고 있어요. 교차로 승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고 싶은 사람 나와라. 그래가지고 다 심사하고 하는 문제가 없죠. 네. 너무나 그게 안 되는 거죠. 제가 감동받은 데가 스웨덴의 발렌베리 일가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마치 가게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받는 것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빠른 의사결정 때문에 현재 글로벌 기업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렌베리 그룹 같은 경우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영자를 키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만 뽑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두 사람이 다 물려받아서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공개되어 있고 철저하게 평가받으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벌써 4대, 5대까지 간다는 거죠. 네. 정말로 가업을 이어받아서 하려면은 그럴 만한 자질이 되는 지도자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그냥 아들이니까 주고 딸이니까 주고 이거는 2015년 대한민국 제도에 있어서는 안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롯데의 경우에는 두 형제를 신격호 회장이 동등하게 했어요. 키웠어요. 다 누구는 형은 미쓰비시 가서 일하고 동생은 노무라증권에서 네. 런던에서 공부하게 하고 치열하게 경쟁시켰어요. 지분도 다 곱비슷하게 나눠주고 그 점은 높이 살만합니다. 그러나 다만 광윤사나 홀딩스나 또는 지금 현대 우리나라로 한국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 롯데조차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런 지배구조의 불투명성 너무 과도하게 불투명하죠. 아버지가 그런 욕심 것 때문에 더 괜히 꼬이지 않아도 될 문제가 더 심각하게 꼬이는 형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롯데그룹이 일본에서 이제 창립이 됐지만 한국 롯데와 일본 롯데 그 매출 규모를 비교해 보면
어마어마한 20배 이상 이제 한국 롯데가 더 많고, 그런데 지배 구조로 보면 완전히 역전돼 있어요. 거꾸로 돼 있죠. 일본 롯데가 거꾸로 한국 롯데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예. 돼 있는데, 지금 그 신격호 회장과 또 가장 친한 형제로 알려진 그 신선호 예.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차남이 사실상 아버지를 해임하고 회사를 뺏어간 거나 다름없는 찬탈했다고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어머니인 그 시게미스 하스코 여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가족 회의가 열리게 되면 무언가 좀 이게 윤곽이 잡힐까요? 글쎄요, 이걸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제가 어제 신선호 씨가 인터뷰하는 그 기자들 의도적으로 나와서 제사 때 인터뷰했던 걸 보았을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냐면은 기업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찬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네. 대주주일 뿐이에요. 여러 명의 주주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봉건 시대의 왕조처럼 누가 상황이 명령 내리고 밑에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맞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예전에 50년대, 60년대 사고방식으로 2015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긋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선호 씨는 신격호 총괄 회장과 유일하게 송사가 벌어지지 않은 형제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송사가 벌어져요. 무엇 때문에? 재벌가 내부의 돈 때문에. 이런 엉망인 사항을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15년 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의 민주화는 도대체 어디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금융당국도 제재할 수 있고, 국민연금 뭐합니까? 롯데쇼핑 그 대주주 아닙니까? 개입해야죠. 예. 네. 저희 최요한 경제평론가 굉장히 지금 소리를 높여가면서까지 이제 문제점을 지적해 줬는데, 롯데그룹 사실 유통 관광이 대표적인 산업인 그렇습니다. 이제 롯데그룹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근데 이미지에 아까 우리 이제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질문하시면서 아마 알고 싶었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예컨대 이게 롯데그룹은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는데 그럼 이게 어느 나라 기업이냐라는 게 좀 SNS도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네. 그걸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신격호 회장이 일본에 가서 롯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국에도 진출합니다. 그 일환으로 호텔 롯데도 세워지고 롯데 제과도 세워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 롯데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은 호텔 롯데입니다. 그렇죠. 그 호텔 롯데를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99% 이상이 일본 자금입니다. 네. 그게 광윤사도 지분도 있고요, 홀딩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L펀드라고 하는 게 73%를 가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일본 홀딩스에 의해서 우리나라 롯데그룹이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규모 면에서는 한국 롯데에 전혀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일본 롯데가 이제 한국 롯데를 지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다 보니까 또 이런 이제 이 경영권 분쟁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 롯데 그룹만 이게 이미지 타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반적인 대기업들도 이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국제적으로도 좀 이미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삼성물산하고 엘리엇 싸움 때문에 우리 재벌 기업이 상당히 이미지 타격을 받았죠.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할까요? 또 우선- 제도적인 보완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제도적인 보완이라고 하는 게 정당하게 우리나라 대기업 집단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저는 정부 측에서도 고려해서 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있죠. 차등 의결권 제도라든지 그건 정당합니다. 미국도 하고 영국도 하고 다 합니다. 일본도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제가 되는 조건이 그들 기업과는 다른 우리 재벌들의 행태가 지배 구조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것이 있으면 정부도 과감하게 할 겁니다. 국민들의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최희한 평론가, 끝으로 네. 롯데그룹의 이번 경영권 분쟁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되는 게 좀 바람직하고, 네. 우리 어떤 경제 당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어떤 점을 좀 가장 집중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좀 손질을 해야 된다거나
말씀을 해주시죠. 아마 롯데홀딩스 주주총회를 통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한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이견이라든지 이러기 때문에 소위 국민들 짜증난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 텐데 어쨌든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나고 주주들의 선택에 의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정리되어야 바람직스럽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 경제민주화 예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실시해야 되고요. 주주들 친화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재벌이라고 얘기되는 대기업도 주주 친화적 경영을 시행하는 것이 대기업 스스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 신뢰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이 93살이라는 연로한 이 아버지를 놓고 이 두 아들이 벌이고 있는 이 그야말로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 롯데 경영권 분쟁. 이 최양 경제평론가 그리고 박성호 YTN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